안녕하세요, 리비안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만들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메뉴 윗부분, 헤더 영역의 메뉴 윗부분 한번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헤더 영역의 메뉴와 그리고 로그인 회원가입 그리고 검색 영역 쪽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밑에 비주얼의 슬라이드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현재 보시는 화면이 캡처된 화면이고요. 코딩했던 화면은 바로 이 화면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 화면에서 멈췄었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HTML 보면 현재 헤더의 div 상단 탑이라고 해놨죠.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 영역을 한번 할 텐데요. 이것을 만들 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보통 전체 영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부터 이곳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야 되고, 이곳에 있는 선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div로 해야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하나의 div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겉에 있는 이 검은색 div는 선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div는 안에 콘텐츠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div를 두 개, 이거는 위에 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는 가운데 정렬용, 그리고 이거는 선을 위한 것이죠. 자, 그렇게 div 두 개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ul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div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각각 나눠 갖겠죠. 여기는 버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A 요소가 되겠죠. 자, 이것을 기억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와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이 있는 큰 div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곳은 가운데 정렬용 div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btm, 밑에 있다고 btm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용은 그대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내비 요소의 클래스 lmb, 이 내비 요소는 바로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ul, li의 a 요소 해서 각각의 링크가 들어가는데, 이 링크의 텍스트는 총 2, 3, 4, 5개죠. 텍스트 쓰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을 만들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div로 해서 로그인 회원가입. 자, 링크가 로그인, 이곳은 회원가입, 그리고 버튼은 검색이 되겠죠.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 중간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는 플롯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게 플롯 쪽고 이쪽 플롯 줘서, 플롯 준 중간에 여백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default.css에서 만들어 놓은 클리어라는 클래스예요. 여기에다가 클리어라는 클래스만 넣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럼 자동으로 겉에가, 자동으로 이 부분이 덩어리가 생겨난 겁니다. 원래 이 덩어리가 없었어요, 클리어 주기에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왔었는데, 지금 클리어 클래스 주게 되면서 플롯을 해제를 시켜줬죠. 그것을 해결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텍스트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한번 CS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헤더에 클래스 btm은 위로 선이 있을 거예요. 위로 선이 있는데 색상을 한번 봐야겠죠. 자, 스포이드를 찍어서, 자, 이 색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한번 보죠. 이 부분은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높이를 딱 줘서
아래에 있는 선도 있네요. 선까지 한번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준 김에 색상은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버튼만 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위아래 선으로, 화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위아래 선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정렬이 이곳에서 이곳까지죠. 우리가 이미 가운데 정렬을 이전 시간에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CSS를 살펴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BTM의 자식의 DIV를 선택을 하게 되면 BTM의 자식의 DIV는 바로 이 녀석이기 때문에 마진형 오토와 가로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쪽 영역부터 작업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딱 붙게 되고 가운데 정렬된 영역은 이렇게 영역이 된 거죠. 디자인을 보고 이 부분을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클래스 LMB라고 했죠. 그리고 이쪽은 아직 클래스를 주지 않았지만 DIV로 만들었어요. 그럼 각각의 클래스를 가지고 이 녀석은 플로 레프트, 이 녀석은 플로 라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로 퍼져 있으니까요. 클래스 LMB는 BTM에 있는 클래스 LMB는 레프트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주어지진 않았지만 이곳은 스폿이라는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라이트를 줄게요. 그럼 HTML도 반영을 해줘야겠죠. 클래스명을 스폿이라고 해서 반영을 좀 해줍니다. 자, 미리 보기 하면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메뉴를 하려고 하니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선이 위로 올라갔죠. 플롯을 주게 되면 플롯 준 부모는 높이가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잠깐 했었던 플롯 준 부모에다가 클래스 클리어 주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CSS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메뉴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볼까요? 메뉴 쪽은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보면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 기준이죠. 가이드라인 긋고 이곳부터 쭉 가는데 한번 봐야 돼요. 크기 같은 거를 이 전체 가로 사이즈를 줬느냐 아니면 양쪽 여백으로 줬는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쪽 양쪽 여백을 줬다라고 하면 이쪽 여백과 이쪽 여백이 같을 거예요. 같죠? 양쪽 여백이. 이쪽 여백도 같은지 봐야 됩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는 가로 사이즈를 주어진 게 아니라 양쪽 여백을 각각 주어진 형태인 거죠. 우리가 여백부터 한번 줘보고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좌우측으로 여백을 주는 건 오케이인데 누구한테 줄 건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LI에 만약에 줬다라고 하면 이곳은 절대 클릭이 안 되겠죠. 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A에 주면 만약에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이게 만약에 A에 줬을 경우에는 클릭이 가능한 거죠. 이곳에. 반대로 이쪽은 LI일 경우, 여기는 A일 경우를 각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용자들은 클릭 범위가 작으면 불편해해요. 우리는 클릭 범위를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LI에 주는 것보다 A에 주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이 영역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좌우측 패딩을 줄 거냐, 아니면 전부 다 클릭할 수 있게 이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클릭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두 클릭하게 합니다. 이 글씨만 클릭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메뉴라는 덩어리는 이 여백도 다 클릭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5에서의 크기는 이렇게 가로 세로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백입니다. 여백 40픽셀이네요. 그리고 이곳은 줄 간격으로 줍니다. 텍스트가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줄 간격은 59가 되고요. 아까 여백은 40이었어요. LMB의 A는 디스플레이 블럭에다가 높이가 59 픽셀이 되고요. 그리고 패딩은 40 픽셀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나눠 갖겠죠. 현재는 옆으로 안 쌓이죠. 이 옆으로 안 쌓인 이유가 LI가 블록 요소라서. 여기 보면 LI죠. LI는 블록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I에다가
플로어 레프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붙게 되고, 위로 붙은 이유는 제가 줄간격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이트를 줬죠. 라인 하이트를 줘서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글씨 좀 만들어 볼게요. 현재는 레이어가 다 죽어있는 캡처 이미지이기 때문에 글씨의 높이만큼 한 1, 2픽셀 더 늘려서 주시면 좀 정확한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높이가 20픽셀이거든요, 현재. 그럼 22픽셀 정도 제가 임의로 주겠습니다. 크게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글씨는 333이네요. 자, 그러면 A 요소에다가 컬러 333에다가 폰트 사이즈는 22픽셀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위에 선이랑 컨텐츠랑 너무 붙어 있죠?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밑으로 패딩을 주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 탑에다가 밑으로 패딩 주거나 아니면 밑에 만들고 있는 곳에다가 마진을 줘야겠죠. 26픽셀 클래스 탑에다가 주겠습니다. 패딩을 26픽셀을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제 메뉴는 완성이 됐고요. 오른쪽에 이 부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른쪽 부분은 우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A 요소 스타일 따로 있고 버튼 요소 스타일 따로 있죠. 그리고 A 요소도 좀 덩어리를 키울 거예요.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좌우 패딩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메뉴처럼. 이 세로선 버티컬 바는 좀 나중에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 12픽셀 높이는 아까 똑같죠. 아까처럼 스폿에 있는 A 요소. 지금 보시면 위에 코딩 했을 때 우리가 A와 버튼 요소 두 가지를 나눴어요. A는 페이지 이동이고 버튼은 기능이니까. 자, 그러면 A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해줘야만 가로 세로가 들어갈 테고, 그리고 패딩은 25픽셀 넣어주고요. 줄 간격은 아까도 썼었죠. 59픽셀 넣어줍니다. 폰트 사이즈와 컬러가 동반하겠죠. 그것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죠. 현재 글씨 크기는 높이만큼, 그러니까 15픽셀 정도네요. 666 15픽셀에 666으로 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떨어져 있는 이유는 좀 첫 번째 이유인데요. 인라인 블록과 인라인 블록을 놓게 되면 중간에 공간이 하나 빈 공간이 생겨요.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리면, 글씨를 긁었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이거는 내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인라인 블록이라 이런 거예요.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폰트 사이즈 0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우선은 폰트 사이즈 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버티컬 바도 만들어 줄게요. 버티컬 바는 1에 10픽셀이고요. 그리고 2, 3이네요. 자, A부터 A까지를 넣어줄 거고요. 그 비포에다가 컨텐트 하나를 만들어서 가상의 선택자로 한 다음에,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0탑, 가로 사이즈 1픽셀, 세로 사이즈 10픽셀, 배경은 2, 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기준으로 앱솔루트를 가는 거기 때문에 A 요소에다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포지션, 렐러티브를 줘야만 우리는 자, 이것처럼 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비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현재 우리 사각형은 이렇게 A가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A 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A가 사각형이 있고, 각각 A에다가 렐러티브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렐러티브 기준으로 이곳에다가 선을 넣은 거죠. 앱솔루트로. 그래서 이 공간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현재 줄 간격을 주면서 높이가 이미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탑 0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조금만 내려주면 됩니다. 가운데로 오려면 탑 50%의 그 트랜스폼으로 내리면 되겠죠. 바로 여기 탑 50%에다가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만 마이너스 50% 넣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 딱 오게 되죠. 왜냐면 높이가 이만하니까. 자, 이제 검색 버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검색 버튼은 아이콘이 있는데, 아이콘은 우리가 XE 아이콘 썼었어요. 자, XE 아이콘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 돋보기 봐야겠죠?
줌이라고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서치라고 있네요. XI 서치라는 녀석이 있고 이곳에다가 클래스를 넣어주고 비포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이트에. 자,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이 아이콘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CSS로 제어할 거기 때문에 다시 개발자 도구 열어서 찍어보면 이곳에 바로 나와 있죠. 비포가. 비포에 있는 이 컨텐트 코드 자체가 우리가 넣는 바로 그 녀석이죠. 요. 하지만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우리 클래스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버튼에. 뭐 클래스의 차이, 넣고 안 넣고의 차이거나 그냥 버튼 요소에서 비포에서 그 문자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글씨는 필요 없으니까 글씨는 하이드 클래스로 해서 날려주고요. 글씨는 없어지고 이렇게 돋보기만 남게 되죠. 버튼 요소는 기본적으로 배경색이 존재해요. 그래서 배경색 삭제해 줄 거고요. 아까 우리 좌우측 패딩 줬잖아요. 이만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이 정도입니다.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딱 맞죠? 버튼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요만큼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 크기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은 맞지 않지만 저는 사용성을 좀 더 고려해서 이쪽으로 좀 더 당겨지더라도 이렇게 크게 만들 거예요. 59픽셀이네요. 버튼 요소는 인라인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도 됩니다. 가로 59, 세로 59. 그리고 버튼 요소 자체는 세로로 알아서 가운데 정렬이 되거든요. 백그라운드 넌을 할 거고요. 그리고 컬러와 폰트 사이즈로 제어를 할 겁니다. 비포 쪽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크기는 우선은 가늠을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에다가 크기는 한 26픽셀 되네요. 26픽셀에다가 색상 한번 넣어서 아이콘이 잘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잘 드러났죠? 자, 크기 한번 보면 자, 이 정도 크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죠. 이건 A 요소고요. 이건 버튼 요소예요. 얼그러져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티컬 라인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러면 스폿에 있는 모든 요소는 버티컬 라인 미드를 넣어주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딱 맞게 되죠.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크게 되고 여기도 딱 맞죠. 여백을 각각 주고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백까지 생각을 하고 이쪽에도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고 여기도 클릭 범위를 이렇게 크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전 사이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메뉴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메뉴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작업을 하실 때 메뉴는 반드시 글씨 그대로만 클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더라도 그 범위가 넓게 되면 이제 클릭하기가 편해지거든요. 그거는 이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차이가 없이 그냥 모든 이들이 다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그리고 이 돋보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씨는 작지만 아이콘은 작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성 있게 A 요소 또는 버튼 요소들을 좀 넓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디자인 to PSD to 뭐 HTML이 아니라 우리는 디자인을 받더라도 그 디자인을 어떻게 사용성을 높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접근성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메뉴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것도 좀 소스를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현재 클론 사이트이기 때문에 소스 공유보다는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캡처 파일 그리고 default.css 전체 초기화하는 CSS 파일 두 가지를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공유를 해 놓았으니까요. 이전 영상 보시고 이 영상도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주얼 영역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 볼 텐데 이번에 슬라이드는 스와이퍼를 한번 이용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